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안명환 기상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그 삶의 터전을 지켜온 기상 업무.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으로 신뢰받는 기상정보, 국민과 함께하는 기상청으로 근대기상 100년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21세기 새로운 내일을 위해 근대기상 100년, 그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자. 고대부터 제왕의 학문으로 이어졌다는 기상학. 하지만 그 근본은 민생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민족의 기상 관측 기술은 세종대왕의 측우기와 해시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기상, 기후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환웅이 바람, 구름, 비를 거느리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삼국유사 이야기가 아마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뒤에도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같은 기상 관련 기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근대 기상 관측의 역사는 1904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제 근대 기상의 역사는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도전의 100년. 이 시간에는 그 100년의 역사 속 오늘의 우리를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 민족의 삶을 바꾼 기상 업무. 먼저 근대 기상 업무를 시작한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 열강의 침략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19세기 말.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에 기상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것이 근대 기상 관측의 시작이었다. 1904년 당시의 목포 관측소. 근대 기상 관측은 1904년 3월 25일 이곳 목포에서 시작했다. 본격적인 기상 업무는 1904년 3월부터 1906년 8월 사이 목포, 부산, 인천, 원산, 용안포, 성진, 진남포 등의 기상 관측소가 차례로 설치되면서 시작되었고 지금의 서울인 경성 측후소에서 기상 관측을 한 것은 1907년에 이르러서였다. 우리나라의 근대 기상 관측은 1904년 부산, 목포 등 5군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상 관측은 기온, 습도, 강우량 등 7개의 요소였고 기상 관측 횟수도 인천만 1일 6회였고 나머지 관측소에서는 1일 3회만 관측하였습니다.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관측 기술이 현재보다 덜 발달했기 때문에 관측 요소라든지 관측 횟수가 지금보다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측 측계의 정확도도 현재보다 떨어졌습니다만 당시에 사용했던 온도계의 일부는 현재의 수동 관측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상연구에서 당시의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당시의 기상 관측소 일용 편람을 보면 1910년 이전까지의 기상 관측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05년 인천 관측소에 지동계를 설치하여 지진 관측을 시작하였고 1908년 3월 31일엔 대한제국정부의 농상공부 대신 소속하에 인천 등 22개소에 관측소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이루어졌다. 1910년 2월엔 한국관측소 학술보문 제1권을 발간하여 치국이, 첨성대를 조사한 논문을 수록했는데 이는 1년 뒤인 1911년에 영국 왕립학회지 제37권에 치국이를 소개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했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비탈된 1910년 일본국 칙령 360호에 의거 대한제국의 기상 업무는 조선 총독 관측소가 관장하게 되었다. 1910년 이후 기상 관측은 본격적인 근대화로 접어들었다. 기상 관측자들의 협력을 위한 제1회 기상 강화회의 개최와 기상연표 최초 발행, 간이 기상 관측 규정의 제정으로 관측의 체계화가 추진되었고 인천을 포함한 12개 항구의 해양 관측 실시와 검은도 등 10곳에서 연안정지 관측을 수행했다. 관측값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자기 기록지에 의한 기상 관측도 시작됐다. 또한 상층풍 정규 관측도 1927년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1930년엔 상층기류 관측 규정을 제정하였다. 경성과 평양의 홍수 범람과 1925년 을축년 대홍수라 불리는 한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한 큰 피해는 기상 업무 발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기상신호식 개정에 이어 1921년 9월부터는 오전 6시와 오후 6시에 일간 일기도를 발행했는데
이 당시 일기도엔 주로 일기, 바람, 기압값들이 기입되고 등압선도 그려졌다. 예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과 통신 장비도 적극 활용했다. 1924년엔 기상 전용 무선 전신 전화를 운영했다. 30년 일제 강점에서의 해방은 기상 업무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조선 총독부 산하 24개 측후소, 항공기상 출장소 19개소, 군 관측소를 포함한 한반도 우량 관측소 590개소의 조직이 미군 정하 문교부 산하의 국립중앙관상대로 개칭된 것이 그 시발이었다. 1946년 국제기상기구인 IMO 규정에 의한 기상 관측 업무와 함께 군사자료 이용 등을 위해 김포 비행장에서 항공기상 업무도 시작하였다. 정부 수립 몇 달 전인 1948년 3월부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상기술원 양성소도 설립되었다.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기상 업무 기관 역시 그 위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문교부 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이 그것이었다. 정부 수립 후 기상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49년엔 국립중앙관상대 직제가 만들어지며 정부 부처 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문교부 소속으로 대장, 부대장 아래 총무, 기획, 예보, 관측, 통계, 천문 등 6과로 구성되었고 그해 12월엔 대통령령으로 전국 14곳에 지방축구소와 출장소 체제를 정비해 전국 기상관측 시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앞서 보았듯 근대기상 100년의 역사, 그 시작은 일제 침략기 비극적인 시대에 태동했습니다. 물론 1945년 해방과 함께 기상 업무도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이 또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 세계를 둘러보면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계기상기구 WMO가 발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와 세계와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는 앞선 기상 관측으로 도약하며 앞선 기술의 장을 여는 동안 한국의 기상 업무는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럼 고난의 기반 조성기 1950~60년대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은 기상 업무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 축구소를 제외하고 기상 업무가 중단됐다. 결국 전쟁 동안 한국 기상 업무 사상 최악의 결측 사태를 겪게 된다. 서울은 4년, 추풍령 3년, 강릉 2년, 인천 2년, 포항 1년, 여수 1년의 결측 기록을 남겼다. (1953년 7월) 휴전 조약으로 사회 전반이 전후 복구 사업에 힘을 쏟았고 기상 업무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인천 본대가 전소됨에 따라 10월에 부산으로 피난하여 기상 업무를 수행했다. 1953년 11월 본대 업무가 서울 축구소로 옮겨졌다. 전쟁 중이었던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이카오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이어 1956년 WMO, 즉 세계기상기구의 6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우리의 기상 업무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더불어 1960년엔 3월 23일이 세계 기상의 날로 제정됐다. 기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도 마련됐다. 국가적인 기상 업무의 증진 필요성에 따라서 자연과 인류, 극복과 도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상정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생활을 편안하게. 1904년 시작한 근대기상 관측은 국민과 함께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뢰받는 기상정보,
도약하는 기상청으로 그 새로운 100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립중앙관상대를 시작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1990년 기상청으로 승격. 기술 혁신, 기상활용 문화 확산 등 기상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904년) 5개 관측소에서 근대 기상 업무를 시작한 기상청은 지상, 해양, 고층, 위성, 레이더, 항공, 지진 관측 등 전국 94개 기상관서에서 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21세기 기상 강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대 기상 100년의 역사를 이어 동북아시아의 힘, 세계 초인류의 기상 강국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예측,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실시간 자료를 처리 분석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까지 계산하는 고도의 수치 예보와 최첨단 관측 기기 및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으로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상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해 농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항공업 등 산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기상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3시간 예보, 단기 예보, 주간 예보, 장기 예보와 기상 정보 및 기상 특보를 생산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 태풍, 폭설, 낙뢰 등 재해를 일으키는 악기상 24시간 감시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고 방재 관련 기관, 보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6년) 세계기상기구 가입 이래 국제기상협력을 강화하며 기상강국 리더로 새롭게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호주, 몽골 등 세계 각국과 기상기술 협력 활동을 펼치며 동북아 거점 국가로 에이펙 기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상기후 공동대처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상 업무 100년, 그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선진 기상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정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승리할 기상기술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참여정부의 혁신 기조를 바탕으로 기상기술 세계 10대 강국 실현, 인간과 지구 환경이 조화되는 21세기 선도 기상기술을 구현하겠습니다. 근대기상 100년을 맞이한 기상청은 새로운 도전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틔우는 요즘 낮과 밤의 길과 같다는 춘분도 지나고요. 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세계 기상의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1904년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100회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대 기상의 100년의 시간 속으로 떠나볼 텐데요. 먼저 3월의 날씨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밤사이 경북 북부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경칩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눈이 내렸다.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제설차가 긴급 출동했고 늦은 시간 사람들의 퇴근길은 눈에 묶였다. 때 아닌 눈 소식에 거리가 술렁이기도 했다. (18.5cm) 준 3월 서울에 내린 적설량으로는 100년 만의 기록.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 시각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중부 이남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심각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전은 아예 도시 기능이 멎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방에 퍼분 눈이 무려 48cm.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마저 끊겼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꼼짝없이 고속도로에 갇혀 있어야 했다. 비닐하우스들도 맥없이 무너지고 농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충남 대전 지방에서 무려 1000여 곳의 축사가 붕괴됐다. 바람이 불어서 하나 날아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쫙 내려앉으니까 이게 눈이 영하 한 10도나 5도에서 내렸으면요 이런 피해가 없어요. 눈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약간 젖어가면서 내려와가지고. 철 모르는 폭설로 대전 충남 지방은 약 3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전국적으로는 6,700여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낸 100년 만의 폭설.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지면의 따뜻한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서로 뒤섞이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눈구름을 만들어낸 데 있다. 게다가 이번 눈은 마치 여름철의 게릴라성 집중호우처럼 기습적이었다. 지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고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시각에 따라서도 내리는 시각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편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글쎄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쁘고 큰 호우가 오거나 대설이 올 때 그 지역적 편차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는 나쁠수록 점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를 잘 살펴보면 강수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남부 해안 지방을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기상 역사상 신기록이었다. 그런가 하면 94년과 95년은 마른 장마와 함께 가뭄이 들면서 전국의 농경지가 타들어갔다. 98년엔 지리산을 비롯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나 충격을 주었다. (2002년) 태풍 루사는 1일 최대 강수량을 갱신했고 특히 강릉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70년대에 연간 8차례이던 집중호우는 최근 연간 30차례로 늘어났다. 최근에 와서 기상이변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온실가스를 인간이 배출하면서부터 대기가 따뜻해졌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지구 기온이 약간 증가하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상 현상들이 생기니까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상재해가 가져온 위기의식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기후 비온화로 인해 지구적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테러 등의 기존 요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체험에 입사인 시멘트 공장은 위태로 사실 기상이변은 곧 기상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유난히 건조한 날씨 탓에 올해 발생한 산불만 220여 건. 한쪽에선 폭설이 내리고 또 한쪽에선 건조한 바람이 불어 산불을 부추겼던 3월. 서울의 하늘은 하루 종일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흙먼지에 가려 가시거리가 5km로 뚝 떨어져 남산에서 북한산과 여의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올해 발생한 황사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기승을 부렸던 황사. 이제 황사는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됐다. 게다가 올 봄엔 적어도 서너 차례의 황사가 더 있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제 겨울철이 상당히 더워지고 비도 적게 오는 그런 따뜻한 겨울을 보여주면서 그에 이어지는 봄철에 상당히 많은 황사 현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황사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4년 3월의 날씨는 이처럼 다양한 기록을 낳았다. 3월의 날씨를 되돌아보니 정말 변화무쌍했습니다. 100년 만이다, 기록적이다라는 말이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피해도 컸던 것 같습니다. 날씨를 정확히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날씨를 한자형으로 기상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천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날씨를 예보하는 것은 천기를 누설한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 예보 얼마나 믿으십니까? 몇 프로까지는 그 뭐 계산 안 해봤지만은 그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 맞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20-30%? 20-30%? 예, 거의 안 맞습니다. 나는 100% 믿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날 바람 분다니까 뭐 스카프를 하고 온다든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온다든지 그래야죠. 70%. 그전엔 안 믿었어요. 그전엔 맞지 않는다고 내대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맞고 거기에 많이 따라요. 이른 새벽 국가기상센터.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본산지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일기예보는 모두 여기서 만들어진다. 아침 예보가 나오기까지 채 2시간도 남지 않았다. 약하게 곳에 따라 비가 낮에도 한 차례 차차 흐려져 낮 한때 비 조금 곧 예비특보를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예보관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지방기상청 예보관들의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의 날씨를 종합해 오늘의 전체 예보를 책임지는 총괄 예보관. 20보는 쪽은 어느 쪽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까? 다른 지방 예보관들과의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니 오늘의 날씨 예보는 유난히 까다로운 모양이다. 오전에 개는 것으로 서울 경기하고 같이 가는 거 좋고요. 모레 날씨.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제공이 됩니다만은 일관성 있는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료는 비가 올 수가 있는 자료가 있고 어떠한 것들은 또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또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보를 내게 되는데 상당히 자료들이 서로 이제 다른 자료가 나올 때에는 예보할 때 참 어렵고. 기상청의 총괄 예보관은 모두 5명으로 예보팀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직원이라야 자격이 있다. 전 국민이 보는 일기예보를 작성하는 총괄 예보관은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도 무겁다. 일기예보를 발표하는 시각은 새벽 5시. 각 방송과 언론사 등으로 기상정보가 동시에 전해진다.
있습니다. 다섯 시 30분 방송사에선 기상청에서 보내온 예보를 바탕으로 아침 뉴스를 준비한다. 방송 시간이 코앞에 닥쳐왔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현인한데요. 예보관님 계세요? 아, 예. 아니, 제가 봐도 보니까 저도 오늘 한마디 하기에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반가운 봄비라고 하기에는 혹시 낮에 안 오면 사람들은 비가 안 오는 날로 아무튼 밤 늦게부터 줄 감수된 걸로. 예, 예보관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훨씬 이제 속이 시원해요. 네, 알았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난 한때로 보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예보가 나오면 저희도 참 한마디를 이렇게 딱 주제를 한마디를 딱 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통화를 해보니까 밤늦게 비라고 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또 낮에 또 운 없게 비구름대 좀 더 내려와서 비가 또 제법 와주면은 그렇죠. 현인아 씨 가야겠네요. 계속됐는데요. 오늘 서울 경기 지방 드디어 뉴스가 시작됐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뉴스에서 일기예보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아주 충분한 양이 되진 않겠지만요. 촉촉한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는 그날 특별히 강조할 날씨 정보를 정리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준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오늘의 일기예보에 따라 또 하루를 준비할 것이다. 서해상부터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쉬었습니다. 우리 곁엔 하루하루가 다른 날씨 그리고 사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다양한 날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 131 또는 인터넷, TV 등을 통해서 날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 관측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가보시죠. 매일 오후 3시면 전국의 관측소에서 똑같은 광경이 펼쳐진다. 백엽상을 열고 지상 관측을 하는 것인데 지상 관측이란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기상 요소와 비, 눈 등의 기상 현상을 땅 위에서 관측하는 것이다. 백엽상 안의 다양한 도구 중 자기 온도계는 기온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하늘의 상태를 눈으로 살피는 구름 관찰은 지상 관측의 기본.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땅의 상태도 정해지기 때문이다.